자, 시작해보자. 먼저 오늘 할게 파이널 모의고사 4회입니다. 자, 1번에 2, 2번에 4, 3번에 5, 4번이 약간 어려웠어. 4번에 3, 5번에 4, 6번에 4, 다 맞았지. 7번에 3, 8번에 2, 9번에 4, 10번에 3, 11번에 4, 12번에 4, 13번에 2, 14번에 5, 15번 어렵다. 15번에 1, 5! 오! 15번 어려웠는데. 오, 잘했어. 16번에 4, 야, 지금 다 맞았니? 17번에 2. 축하해. 축하해. 다 맞았어. 야, 이거 올해 거야. 올해 EBS 파이널 모의고사야. 오, 잘했어. 오, 만점. 점수 기록하고. 야, 이거 할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하다가? 혹시 내가 너무 잘 가르쳤나? 18번에 4, 19번에 2, 20번에 3. 틀렸어? 20번에 3 했어? 21번에 2.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도전소설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22번에 2, 23번에 4, 24번에 1. 요게 고전 운문. 오. 그 다음에 25번에 3, 26번에 2, 27번에 4, 28번에 3, 29번에 3, 30번에 5. 요게 현대시. 그 다음에 요게 현대소설 4435 4435. 그 다음에 요게 현대소설이 세 번째 거 점수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너는 엄매는 우리 맞췄잖아. 아니야, 엄매는 맞췄는데 뒤에 거 안 하지 않았나? 문법만 했다 그러지 않았나? 너 안 했구나. 그렇잖아. 우리 엄매에서 문법은 했잖아. 지난번에 싹 했나? 다 했어요. 그렇지. 문법은 7회까지 다 했지. 근데 뒤에 매체 안 풀었다는 얘기지 지금. 야, 씨, 너무 웃긴데? 매체를 안 풀었다고? 아니, 그때 다 한 거를 잘못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중에, 아니야, 그렇다고 이걸 놔둘 수도 없는데. 그치?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야. 야, 우리 너 언젠가 또 빠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하자. 뭐 이것도 웃긴 거고. 우선은 틀린 거 한번 맞춰보고. 이거 몇 문제 안 되니까. 그치? 11문제에서 5문제 빼면 6문제야. 매체는 6문제밖에 안 돼. 자, 우선 그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서 틀린 거 있니? 19번 보자. 자, 유문성전이야. 자, 보면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틀린 거야. 자, 이게 이렇게 되거든. 지금 위에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유문성과 이소조는 혼약을 약속한 사이야. 근데 간신 달모기가 천자를 움직여서 자신의 아들과 이소조와의 혼약을 승낙받았어. 억지로 혼약해야 되는 이소조는 목숨을 끊게 되고 유문성은 꿈에 이소조를 만난 후 청야상으로 당해. 이제 나왔단 말이야. 얘가 그 다음 나오는 게 그 제3은 재문을 막 외워. 그러니까 툭 나타나. 그래가지고 얘네가 산으로 가. 청려산으로 막 가니까 여승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어디에 나오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봐봐. 소승은 이게 여승이 말하는 거야. 이 산 지키는 중요거니와 공자는 어디로 가시는데 이같이 험한 산 중에서 주저하십니까? 공자가 그러자 이제 유문성이가 공손히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원토 사람으로서 조실부모하고 부모님을 다 잃고 의탁할 곳이 없이 사방으로 유리하고 떠돌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곳에 와 존사는 당신, 스님 당신을 높여서 얘기하는 거야. 스님 당신을 만나니 만행, 만가지 행운인지라 바라건대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자 노승이 말하기를, 이게 여승이야. 노승이 여승이야. 노승이 말하기를 묻잡나니 공자는 연암 땅 유승상 자제가 아니며 저 낭자는 낙양 이상석댁 낭자가 아닙니까? 스승, 이 스승, 이 여승이 있는데 이 여승이 이제 노승인 거지. 스승이 있어. 스승이 야 이쪽으로 가봐. 그러면 여기 유문성하고 이소조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줬단 말이야. 그래서 스승의 말씀을 듣고 청려사내가 공자와 낭자를 찾다가 종적을 몰라 답답해 했는데 다행으로 도중에 만나오니 반갑습니다. 소승을 따라가시지요. 그래서 얘가 소승을 따라가. 그래서 이제 스승을 만나. 그래서 이 스승한테 술법과 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우잖아. 그리고 이제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르쳐준 걸 써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2번 봐봐. 19번에 2번. 여승은 이 소저의 거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청려산에서 유문성을 도왔다 그랬거든. 근데 이 책에 보면 안내만 나오지. 안내했다는 것만 나오지 여기에서 청려산에서 유문성을 도왔다 어쨌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그럼 몇 번이라고 했니? 1번 보자. 이 소저는 유문성이 자신으로 인해 고초를 겪은 것을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했거든. 이거 있어 지문에. 지문에 어딨냐면 이거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지? 자, 낭부는 잠깐 진정하소서. 가운데쯤에 있거든. 찾았니? 쭉 앞줄만 앞대가리만 쭉 보다 보면 낭부는 가운데쯤에 낭부는 잠깐 진정하소서. 요 다음부터야. 박명한 운명이 기구한 첩으로 하여 무한한 간장을 사르시고 이같이 험한 심상궁곡에 근고하시니 도시 첩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어찌 스스로 괴로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요 부분. 그치? 여기에서 이 소조는 유문성이 자신의 고초를 겪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다? 맞지? 여기에 나와 있지? 오케이. 또 질문? 없어. 그러면 고전문에서는 지금까지 고상 고전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해석되는 건 처음 봤어. 오해는 어려워. 오해는 어려운데 이거 공명도 잊었노라 부기도 잊었노라 그냥 해석이 돼 그냥. 그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쭉 읽으면 그냥 해석이 돼. 고전 논문이 이렇게까지 쉽게는 잘 안 나오는데 되게 쉽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없어. 좋아. 그 다음에 현대시 25에서 30번에서 질문? 27번 보자. 가나의 고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 자, 가에도 고요가 나오고 나에도 고요가 나옵니다. 벌써 보자. 벌목이 뭔지 알지? 나무 자르는 걸 벌목이라 그래. 그래서 벌목꾼 그러면 나무를 자르는 사람을 벌목꾼이라고 해. 벌목 정정 이랬더니 정정은 뭐냐면 의성어야. 그러니까 도끼로 옛날에 나무를 잘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 소리가 나는 거야. 그거를 정정이라고 표현한 거야. 벌목 정정 이랬더니만 한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베어진 적도 하이. 골짜기가 울어 메아리 소리가 쩌르릉 돌아옴직도 하이. 자 여기 보니까 하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산새도 울지 않는 깊은 산이야. 너무나 깊어서 다람쥐도 없고 산새도 없어.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다도 오히려 더 희게 느껴지는구나. 왜? 보름달이 하얗게 떴는데 눈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종이보다도 오히려 하얗게 느껴진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짜기를 걸음이었다. 요 말이 좀 어려운데 달도 보름을 기다려서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나를 이 골짜기를 이렇게 한번 산책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자연이 나에게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닐까? 이거야. 우절의 중이 6판에 6번을 지고 웃고 올라간 뒤에 조차리 깨끗하게 늙은 사나이에 남긴 냄새를 줍는다. 이거는 실제 냄새를 주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공감각적 심상인데, 그러니까 6판에 6판을 다 줬어. 그럼 화를 낼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허허 웃고 돌아갔어. 그런 그 사람의 그 어떤 느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거를 생각한다라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시름은 바람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에 심하게 흔들리나니 그랬거든. 내 시름이 바람도 일지 않는 속에서 흔들린대. 그러면 여기에는 아주 절대적인 고요를 얘기하는 거야. 오 견디련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자, 슬픔도 꿈도 없이 요거는 중의적으로 해석이 돼. 하나는 뭐냐? 일제강점기. 또 하나는 뭐냐? 이 지독한 겨울의 추위. 중의적으로 해석됩니다. 장수산 속에 겨울 한밤 내내.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나의 어디가 고유가 있지? 네모가 있을 텐데. 아, 다에 있구나. 자, 한번 보자. 요거 중략 이유만 한번 읽어보자. 흔히 겪는 일인데 산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마루에 걸터 앉아 앞산을 바라보기에 바쁘게 왜 이렇게 조용하지요? 라든가 너무 고요해서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무엇에 쫓기던 안절부절 불안해하는 부류들이 있다. 도시에 익숙한 사람들이겠지. 너무 고요한 걸 참지 못하는 거야. 물론 그들은 도시에 사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 말하자면 도시형 관념적인 지식인들이다. 그들은 도시의 혼잡과 소음에 잔뜩 중독된 나머지 원초적인 질서와 고요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이것도 뭐 절대 고독이네. 그러면 27번 보자. 가와 다의 고요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게 뭐냐라고 해서 4번 보자. 가, 다의 고요는 모두 과거를 돌아보며 자아를 성찰하게 한다. 그랬거든. 시름도, 자, 가보자. 시름도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야. 이게 자신의 과거 성찰을 하게 만들어? 아니야. 그 다음에 나는 더하냐? 다는 더하냐? 그치? 도시의 찌들은 소음이 없는 그러한 절대 고요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아니지. 몇 번이라고 했니? 3번 보자. 가의 고요는 심리적 동요를 더욱 심화시키고 여기에 보면 바람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고요의 심이 흔들린다. 시름이 흔들린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동요가 일어난다는 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나는 다의 고요는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한다. 그렇지. 도심에서의 소음과 반대적 기능이니까. 그럼 이건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현대소설 31번에서 34번 사이에 질문? 네. 27번? 어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소설 없어. 그럼 이제 끝났는데? 엄매는 시간이 이제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 20분 만에 하나 했거든. 그럼 나머지 2개를 더해도 시간이 남을 거야. 뒤에 엄매도 다 안 했지. 그러면
그렇게 하자. 시간 충분할 것 같거든. 그럼 요거는 우선 놔두고 두 번째 게 뭐냐면 22년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그거 한번 들어가 보자. 2회. 그것도 지금 없지. 전부 그 표가. 잠깐만. 찾아야 돼. 여기 나와요. 22년 봉투. 39회구나. 39회도 아니겠다. 39회는 아니겠다. 봉투 모의고사 2회. 3회는 없는데 2회는 또 있어. 이건 파이널이구나. 아니야. 4회니까 3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뒤쪽에. 39. 이 2회인데? 22년 봉투 2회야. 40. 나오겠구나. 잠시만요. 여기 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넌 점수표 지금 없지? 점수표 없으면 잠깐만 기다려줘. 있어요. 있어? 네. 좋아. 자, 들어가 보자. 이게 봉투. 1번에 3, 2번에 3, 3번에 5, 4번에 4, 5번에 5. 왜 표시를 안 해? 전에 첫 번째 독서 여기서 했었어요. 여기 했다고? 첫 번째 독서 9번까지. 9번까지 했어? 네, 근데 시간이 애매해서. 좋아. 그러면 10번에 2, 11번에 4, 12번에 1, 13번에 3, 14번에 4, 15번에 1, 16번에 3, 17번에 4. 여기까지가 독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었니? 그 다음에 고전소설입니다. 18번에 1, 19번에 1, 20번에 4, 21번에 4. 요게 고전소설. 그 다음에 다음 거 현대소설 들어갑니다. 22번에 3, 23번에 4, 24번에 4, 25번에 4, 26번에 5, 27번에 2. 요게
요게 현대소설. 그 다음에 28번에 O, 29번에 E, 30번에 O, 31번에 E. 요게 현대시.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고전문 32번에 3, 33번에 4, 34번에 5. 요게 고전운문. 그리고 엄매는 아직 안 돼 있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질문. 우선은 어디오가 하나 갖고 이건 이쪽에다가 놓고 하나 더 있지 점수표. 그것도 이쪽에다가 놓고 할 때 하나 끝날 때마다 착착착.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거 3개나 내가 받았더라. 점수 이렇게 한꺼번에 매기다 보니까 3개나 점수 좋아지고 있어. 계속 올려서 네가 원하는 데 가야지. 자 질문. 8번. 자 8번 두 번째 질문이네. 자 8번 보자. 자 니은과 디귿에 대응하는 내용끼리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라고 했거든. 니은과 디귿. 니은이 어딨냐. 기억은 여기 있고 니은. 어떤 전제 오류야.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 그 단락. 한편 부당한 추론의 형식으로는 부당한 추론의 형식이야. 후건 긍정식과 전건 부정식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오류라고 부른다. 갑은 을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갑에게 꽃을 선물했다고 하자. 이때 갑이 어떤 전제와 또 다른 전제인 꽃을 선물한다를 통해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야 이거 우리 하지 않았니 너랑? 근데 그때 8번에 질문. 나 맞아. 이거 내가 찾아냈어. 이거 그냥 그때 읽으니까 그냥 해결이 되던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걸 내가 왜 그때 이해가 안 됐지? 이 생각을 했거든. 봐봐. 독서 두 번째 거 1번 3번 아니야. 독서 두 번째 거. 자 여기에 보면 전건 하나가 꽃을 선물한다야.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전건 부정이 있고 어떤 전제 니은이고 그리고 디귿이 오류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보자. 자 우선 나오는 게 만약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면 꽃을 선물한다. 네가 지금 자 봐봐. 어떤 전제와 또 다른 전제인 꽃을 선물한다를 통해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 결론은 거짓일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자 전제 하나가 꽃을 선물한다지. 그치?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 단락이지. 봐봐. 이게 전제가 뭐냐면 어떤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면 꽃을 선물한다야. 여기에 맨 마지막. 내가 따로 표를 만들어 놨잖아. 이거 한번 잠깐 봐봐. 전제가 하나가 만약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면 꽃을 선물한다야. 그치? 그리고 전제 또 하나가 꽃을 선물한다야. 그리고 결론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 니은과 디귿에 대응하는 것끼리 알맞게 짝지어진 건데 니은이 뭐냐면 어떤 전제야? 어떤 전제? 그러면 지금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후건은 긍정하고 아니 7단락에 갑은 을을 커감을 갖는다. 어느 날 꽃을 갑이라 놓는다. 이때 갑이 어떤 전제와 또 다른 어떤 전제인 꽃을 선물한다. 인데 어느 날 을이 갑에게 꽃을 선물한다고 하자 이때 갑이 어떤 전제와 또 다른 전제 하나가 만약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면 꽃을 선물한다고 그리고 또 다른 전제가 꽃을 선물한다. 그러면 어떤 전제는 무조건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면 꽃을 선물한다가 돼야 돼. 그러면 니은은 무조건 1번, 2번, 3번 중에 나와야 되겠지. 아, 4번까지도 되나? 만약 사랑 고백을 만약 사랑 고백을 한다면 이거 네가 그때도 1번하고 3번이 헷갈린다라고 얘기했었지. 2번은 완전히 틀린 거야. 왜냐면 봐봐. 자, 지금 하나가 뭐니? 꽃을 선물한다야. 그리고 결론이 뭐니?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다야. 그러면 또 다른 전제가 뭐야? 어떤 전제가 만약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면 꽃을 선물한다가 돼야 되지. 이거는 전제니까. 다시 결론이 뭐야? 사랑 고백을 한다야. 그리고 전제 하나가 뭐야? 꽃을 선물한다야. 그러면 어떤 전제, 또 다른 존재는 뭐가 돼야 돼? 만약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면 꽃을 선물한다가 돼야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만약 꽃을 선물한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 꽃을 선물한다는 다른 전제야. 그러니까 전제가 두 개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는 뭐야? 만약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면 꽃을 선물한다고. 또 다른 전제가 뭐야? 꽃을 선물한다. 그러면 봐봐.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면 꽃을 선물한다. 요게 어떤 전제인데 이건 아직 안 나와 있지. 지금 전제가 뭐가 있냐면 사랑 고백을 한다야. 맞아? 꽃을 선물한다 아니야? 꽃을 선물한다야. 전제 또 하나가 꽃을 선물한다. 이건 지문에 나와 있어. 꽃을 선물한다야. 그리고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 고백을 한다. 요거 사랑 고백이야. 결론이 사랑 고백이야. 요렇게 돼 있어. 자, 전제 하나가 꽃을 선물한다. 이건 지문에 나와 있고 결론이 사랑 고백한다. 이것도 지문에 나와 있어. 그러면 요게 통합된 어떤 전제는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면 꽃을 선물한다지. 근데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 꽃을 선물한다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해도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순서가 달라지지. 이게 그러니까 봐봐.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가 모여서 요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와 요거가 모여서 요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요게 하나가 있다고 치자. 근데 기분이 좋아졌어. 근데 결론이 밥을 먹었다야. 그러면 요 두 개가 요렇게 올라가야 되지. 그치? 밥을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다시. 자, 요걸 그대로 옆으로 하면 밥을 먹었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전제 하나가 또 뭐가 나왔느냐? 기분이 좋다야. 그리고 결론이 뭐가 나왔느냐? 밥을 먹었다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밥을 먹었다 결론이야? 기분이 좋다가 전제야?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그대로 올라간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다라는 전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만약 꽃을 선물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분이 좋다면 밥을 먹었을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뭐라 그러냐? 똑같지 않느냐야. 자, 봐봐.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다야. 그치?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분이 좋다야. 그리고 밥을 먹었다가 결론이야. 그래서 요 두 개의 요 전제와 요 결론이 모여서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단데,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분이 좋다면 밥을 먹었을 것이다. 이거와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다는 다르지. 그치? 하나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 하나는 기분이 좋다면 밥을 먹었을 것이다. 내용상 똑같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사랑 고백을 한다면 꽃을 선물한다야. 이거와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을 했다. 이건 다른 얘기지.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서 꽃을 선물한 건데,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을 했다. 이건 순서가 바뀐 거잖아. 그래서 지금 1번하고 3번은 만약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라면 꽃을 선물한다. 요거고, 2번 만약 꽃을 선물한다면 이게 전제가 되잖아.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뀐 거지. 근데 이 지문에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밥을 먹었다는 결론이 나와 있으면 밥을 먹었다는 결론이야. 이건 나와 있는 거야.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올라가고 요게 그대로 올라가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라는 어떤 전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 봐봐. 전제야. 전제가 뭐냐면, 쟤는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애야. 이게 전제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기분이 좋아. 그렇다면 결론이 밥을 먹었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건 밥을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다면 밥을 먹었을 것이다. 이건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얘가 밥을 먹어도 기분이 좋고, 노래를 들어도 기분이 좋고, 여자친구를 만나도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거하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는 얘기 다르지. 왜? 기분이 좋다면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다.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밥을 먹었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 그러면 요게 그대로 올라가고 요게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왜?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다와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밥을 먹은 것이다. 는 다른 개념이잖아. 그치?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 혹시 밥을 먹었나? 요거하고 쟤는 밥을 먹으면, 전제가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애야. 와, 기분이 제가 좋아 지금. 그랬으니까 밥을 먹은 거야. 는 다른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그대로 요거랑 요게 좀 더 쉬운 개념인 것 같아. 요거보다는. 사랑 고백을 한다면 꽃을 선물한 거야. 그런데 꽃을 선물했어. 그렇다면 결론이 사랑 고백을 했다야. 그러면 여기에서 왜냐면 이게 바뀌면 얘가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얘도 일로 와야 되지. 얘가 일로 와야 되지. 그치? 왜냐면 네 거대로 하면 꽃을 선물했다면 앞으로 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사랑 고백을 했다면 꽃을 선물한다야. 그런데 또 하나가 꽃을 선물한다야. 그러면 여기는 사랑 고백이 와야 돼.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올라가고 요게 그대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사랑 고백을 한다면 꽃을 선물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 애가 있어. 그런데 기분이 좋아. 그렇다면 밥을 먹었다. 이게 결론이야.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요건 빈칸이고, 그렇다면 요 빈칸을 어떻게 채울래?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다와 기분이 좋아서 밥을 좋다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올라가고 얘가 그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나와야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대로 하면 지금 만약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면 꽃을 선물한다. 1번하고 3번이 맞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후건을 긍정해야 되거든. 후건 긍정식이라는 부당한 추론이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지. 후건 긍정은 뭐 둘 다 맞으니까 1, 2번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앞에 것 때문에 2번이 걸리는 거지. 여기도 봐봐. 자, 지금 2번 봐봐. 6단락의 2번. 6단락의 2번 한번 봐봐.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6단락의 2번에서 만약 오늘이 일요일이면 그는 등산을 한다. 그치? 이렇게 나와있어. 이게 얘야.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이다. 그러니까 그는 등산을 한다라는 결론이 나와. 그치? 오늘이 일요일이야. 그러니까 그는 등산을 한다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오늘이 일요일이야. 그리고 결론이 그는 등산을 한다야. 그치?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요게 그대로 올라가서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그는 등산을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똑같아. 자, 봐봐.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 오늘이 일요일이야. 걔는 등산을 해. 걔는 등산을 해. 요게 하나가 나왔어. 그치? 그 다음 또 하나가 오늘이 일요일인가 등산을 했다야. 어느 거야? 전제가. 오늘은 일요일이야. 요게 나왔어. 전제 하나가 오늘이 일요일이야.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 결론이 등산을 했다야. 이렇게 나왔지. 그치? 요거하고 순서가 바뀌었지. 요렇게. 그럴 때 얘 어떻게 됐니? 그대로 올라갔지. 얘 그대로 올라갔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쳐봐. 오늘이 일요일이야. 전제 하나 등산을 했다야. 결론. 그러면 요게 그대로 올라가서 전제 또 다른 전제가 얘가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결론 등산을 간다. 이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고 그대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 문장이 만약에 이게 안 주어졌다고 쳐보자. 안 주어졌어. 오늘이 일요일이야. 그래서 등산을 했어. 근데 너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등산을 했다면 오늘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그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야? 아니지.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네 말대로 만약에 순서를 바꿔보자. 얘가 1로 갔어. 오늘이 일요일이야.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등산을 한다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가 안 맞잖아. 전제가. 그러니까 위에 등산을 간다면 일요일. 등산을 간다면 오늘은 일요일이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전제가 안 맞잖아. 요게 그대로 올라가면. 그걸 바꿨을 때. 그럼 전제 자체가 이렇게 이게 서로 바뀌어 있어야지. 근데 지문에 뭐라 그랬어? 오늘이 일요일이면 등산을 간다야. 근데 이걸 밑에를 오늘이 등산을 간다가 결론이 나왔어.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이다가 또 하나의 전제가 나와서 그대로 올라간다면 얘하고 얘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고. 2번에서 그 전제가 어. 다른 거잖아요. 전제가. 이것도 똑같이 전제 등산하고 오늘 일요일을 바꿨을 때
위치만 바꾸면 똑같은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너는 요걸 이렇게 바꾸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 순서를 바꾸면. 여기에 그러면 등산을 했다면 이렇게 만들면 똑같은 거 아니냐. 오늘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만들면 똑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대로 보자. 오늘 등산을 한다. 결론이지. 그리고 전제 하나가 오늘 일요일이다지. 근데 위에 또 하나 존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그러면 등산을 한다면 오늘이 일요일로 가야지. 전제가. 근데 얘 전제는 뭐라고 되어 있니?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등산을 한다고 가야지. 지문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지금 여기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놓고 하나는 문제로 만든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등산을 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전제가 오늘 일요일이다가 여기 있고 등산을 한다가 결론을 등산한다가 여기 있으면 등산을 한다면 오늘이 일요일이란데 전제가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등산을 한다잖아.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다고 치자. 오늘 일요일이야. 그리고 오늘이 등산을 해. 지금 순서만 바꾸는 거야. 요게 네 거야. 파란 게 네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게 빨간 거고. 그러면 전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 오늘 일요일이라면 등산한다. 이거 못 바꾸는 거야. 왜냐면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어. 뒤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니에는 어떤 존재가 안 정해져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지문에 먼저 예시를 보여주고 그대로 해봐라는 얘기잖아. 문제가. 그러면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면 등산을 한다. 전제가 오늘이 일요일이야. 결론이 등산을 한다. 그럼 여기에 요렇게 맞추고 여기에 요렇게 맞춰서 내려간 거잖아. 지문에 나와 있는 거는. 그리고 문제가 이 흰색이야. 오늘 사랑 고백을 한다면 꽃을 선물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건 안 나와 있다. 아, 이건 안 나와 있어. 이건 안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요건 비어 있어. 그래, 요건 비어 있어. 그리고는 뭐라 그랬느냐? 야, 꽃을 선물한다면 사랑 고백을 한다로 돼 있어. 그러면 얘가 오늘 일요일이면 등산을 한다처럼 사랑 고백을 한다면 꽃을 선물한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 꽃을 선물한다 앞으로 하고 사람 고백을 뒤로 하면은. 아, 꽃을 선물한다가 앞으로 오고 사랑 고백을 한다가 뒤로 온다. 결론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전제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존재가 안 정해져 있다. 근데 이거 지문에서 읽으면서 너무 쉽게 그때 내가 이해를 했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왜 헷갈렸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네. 잠깐만. 이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이거 읽으면서 그때 내가 그랬거든. 야 이거 내가 지문 안 읽었는데 내가 지문 읽으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랬거든. 근데 지문 읽으니까 뭐야 전건근정 전건부정. 자, 6단락부터 5단락부터 한번 읽어보자. 3단 논법이 있어.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 즉, 세 단계의 명제로 구성된 추론을 말해. 추론이 타당하다는 것은 그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은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야. 하지만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면 그 논증은 잘못된 거야. 타당성은 명제의 내용과는 무관해. 내용하고 무관해. 논리적인 형식만 맞으면 돼. 논리적인 형식만 맞으면 돼. 그러므로 세 개의 명제가 실제로는 거짓인 내용이더라도 그 논증은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조건 3단 논법은 뭐냐? 두 전제 중에 하나가 조건원인 3단 논법을 조건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타당한 추론의 형식으로는 전건 근정식과 타당한 거야. 후건 부정식이 있어. 그러면 전건 근정식은 뭐냐? 만일 오늘이 일요일이면 그늘 등산을 간다라는 것과 오늘이 일요일이다에서 그는 등산을 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 만약에 이게 안 나왔다면 그러면 전건을 긍정해라. 그렇지. 또 후건 부정은 뭐냐? 전건이니까 만약 오늘이 일요일이면 요걸 긍정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전건 긍정이니까. 그 다음에 만약 오늘이 일요일이면 그는 등산을 한다와 그는 등산을 하지 않았다 해서 후건을 부정한 거지.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해가지? 전건이 뭐야? 오늘 만약 오늘이 일요일이다야. 후건이 뭐야? 등산을 한다야. 근데 전건을 긍정했어. 오늘이 일요일이다야. 그 다음에 두어건은 후건을 부정했어. 오늘은 그는 등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다가 나온 거야. 좋아. 그 다음에 그 다음 7달러. 한편 부당한 추론의 형식으로는 후건을 긍정하는 게 있어. 그리고 전건을 부정하는 게 있어. 이들은 각각 보류라고 하는데 갑은 을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갑에게 꽃을 선물했다고 하자. 이때 갑이 어떤 전제가 하나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전제인 꽃을 선물했다가 있어. 를 통해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후건 긍정이야. 꽃을 선물했다야. 이게 후건이야. 나와 있잖아. 이것 때문이네. 이제 이해가네. 봐봐. 자, 전건이 뭐야? 여기서 전건이 뭐니? 전건이. 만약, 그러니까 사랑 고백을 한다지. 이게 전건이지. 다시 한번 봐봐. 자, 6단락 봐봐. 6단락에 2번. 전건 근정식이 있어. 6단락에 2번. 전건 근정식이 있는데, 만약 오늘이 일요일이면 이게 전건이지. 그치? 그 다음에, 그는 등산을 한다가 후건이지. 그치? 이래서, 이게 뭐야? 전건 긍정식이야. 그러니까, 전건을 긍정해야 돼. 오늘이 일요일이다가 전건 긍정이지.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는 등산을 한다로 나오지. 그런데 두 번째는 후건 부정이 있어. 자, 여기서 후건 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는 등산을 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지. 후건. 그치? 후건이 그는 등산을 하지 않았다야.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와?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다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후건 긍정이 있고 전건 부정이 있는데 자, 어떤 전제가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전제인 꽃을 선물했다야. 근데 이게 뭐야? 후건 긍정이야. 그러면 후건을 긍정해야 돼. 그치? 꽃을 선물한다고. 만약에 꽃을 선물한다가 전건으로 가버리면 꽃을 선물하지 않았다가 되겠지. 꽃을 선물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 어떤 전제가 후건 긍정이 되든지 전건 부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자 보자. 그러면 둘 다 만들어 보자. 먼저 후건 긍정으로 만들어 보자. 후건 긍정으로 만들면 이게 꽃을 선물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지. 이게 후건이야. 후건.
후건이야. 그러면 뭐가 있고 뭐뭐 한다면 자, 후건 긍정, 꽃을 선물했다지. 이렇게 되는 거지. 왜? 후건을 긍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거는 뭐가 나와? 사랑 고백이 나오겠지. 사랑 고백이 한다면 그치? 왜? 후건을 긍정해야 되니까. 그치? 또 하나가 뭐냐면 전건 부정이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결론은 어떻게 나와? 결론은 사랑 고백을 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건 부정이야. 뭘 안 했어. 그러면 여기는 꽃을 선물했다가 돼. 아니야. 전건 부정이니까 이걸 뭘 안 했으면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꽃을 선물했다? 이건 정해져 있잖아. 꽃을 선물했다는. 전건을 부정하니까. 뭐뭐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되겠지. 사랑 고백이 아니다. 이건 맞고 사랑 고백이 아니다가 나와야 되겠지. 두 가지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그러니까 사랑 고백이 아니다. 그러면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이 되겠지, 여기가. 부정해야 되니까.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근데 꽃을 선물했어.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돼? 사랑 고백이 아니다가 나오겠지. 그치? 오류는 두 가지밖에 없대. 그러니까 하나는 사랑 고백이 있고 하나는 꽃을 선물했다. 근데 후건을 긍정해. 그러니까 꽃을 선물했다가 후건으로 간다면, 그치? 후건 분정식과 그리고 하나가 꽃을 선물했다니까. 그러면 꽃을 선물했다가 후건이 긍정이 돼야 돼. 왜? 후건은 긍정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사랑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이 사랑 고백을 했다가 되지. 그 다음 또 하나가 전건을 부정해.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꽃을 선물했다. 그렇다면 이건 사랑 고백이 아니다로 가야지. 선물하지 않았다가 돼야 되는 거 어? 선물하지 않았다가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 이렇게 가나? 잠깐만.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네 말대로. 하나가 꽃을 선물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꽃을 선물하지 않았다면 아니, 사랑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가지. 사랑 고백이 전원이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뀔 수가 없지. 왜요? 왜냐하면 전건과 후건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 고백이 전원이에요? 그렇지. 사랑 고백이 정건이지. 얘가 무조건 정건이 돼야 돼. 요게 후건이 돼야 되고. 근데 전건을 부정한 거니까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 고백이 아니라면 꽃을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맨 처음에 내가 그렇게 적었는데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 뒤에가 꽃을 선물했다로 돼 있어서. 아니지. 봐봐. 후건 긍정이라는 건 얘를 긍정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후건 부정 봐봐. 후건 부정. 만약 오늘이 일요일이면 그는 등산을 한다 해서 그는 등산을 하지 않았다야. 그러니까 만약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그는 등산을 한다는 똑같아. 전건 긍정이든 후건 부정이든. 그런데 후건이 어떻게 가느냐? 오늘 일요일이 아니다야. 그치? 그러니 가만히 있어.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다야.
그는 등산을 하지 않았다야.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다야. 그러니까 두 개만 부정이 돼야 돼. 사랑 고백을 했다. 그 다음에 근데 꽃을 선물했다. 아,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다. 근데 꽃을 선물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사랑 고백이 아니라면 꽃을 선물하지 않았다. 근데 꽃을 선물했다. 그러니까 사랑 고백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부정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네 말대로 하면. 네. 봐봐. 아,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다. 근데 꽃을 선물했다. 그러므로 사랑 고백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꽃을 선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꽃을 선물한다가 있으니까 이건 사랑 고백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꽃을 선물하지 않았어. 근데 왜 사랑 고백이 돼? 그러니까 사랑 고백이 아니면은 선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있는데 여기에 꽃을 선물했다가 있잖아요. 그럼 꽃을 선물했으니까 이건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 고백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 요거대로 한번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전건 부정을 요거대로 후건 부정으로 여기서는 후건 부정으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오늘이 일요일이야. 이건 후건 부정이야. 자, 이럴 때 후건 부정일 때 오늘이 일요일이야. 오늘이 일요일이야. 그럴 때 등산을 해. 그는 오늘이 일요일이야.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등산을 해. 오늘이 일요일이야. 그럼 후건이 그는 등산을 한다야. 그 다음에 오늘이 후건은 여기에서 그는 등산을 하지 않았다야. 이걸 부정해. 오늘 등산을 하지 않았다야. 그러니까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다야. 요게 후건 부정이거든? 그치? 이건 오늘 일요일인데 등산을 해. 요건 그대로 놔둬. 똑같아. 전건을 부정했건 뭘 했던 그건 상관없이 똑같지. 여기 보면 봐봐. 전건 긍정도 뭐야? 오늘이 일요일이면 그는 등산을 한다야. 후건 부정도 뭐야? 오늘이 일요일이면 그는 등산한다는 대전제를 놔둬. 이건 안 변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전건 긍정은 어떻게 돼? 오늘이 일요일이다야. 그러니까 결론 어떻게 가? 오늘 등산을 했을 것이다로 가는 거지. 그치? 자, 이게 전건 긍정으로 가보자. 전건 긍정이야. 여기도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일요일이야. 그러면 등산을 했어. 이건 똑같아. 지문을 보면 6단락의 2번이나 6단락의 3번이나 전건 긍정이든 후건 부정이든 똑같아. 만일 오늘이 일요일이면 그는 등산을 한다. 와 오늘이 일요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전건 긍정이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 그는 등산한다. 그러니까 전건 긍정을 해도 오늘 일요일이다. 그래서 등산을 한다. 근데 전건을 긍정해 또 하나가 전제가 오늘이 일요일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 오늘은 일요일이다로 나온 거지. 그치? 그리고 후건 부정도 어떻게 되느냐? 오늘은 일요일이면 등산을 해. 근데 등산을 하지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다지. 그러니까 뭘 부정을 하던 요 전체 요거는 변함이 없어. 요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치? 전건 부정을 했건 후건 부정을 했건 뭘 부정을 해도 오늘 일요일이야. 근데 일요일이면 등산을 해. 등산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야. 이렇게 가고
전검긍정도 오늘 일요일이면 등산을 해. 이건 나도. 그런데 오늘이 일요일이야? 그러니까 등산을 했어. 요것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틀은 안 변해. 그러니까 얘도 안 변해야 돼. 그치? 그런데 후건긍정이란 말이야. 꽃을 선물했어. 후건이야. 그럼 정건이 사랑 고백이래. 그러니까 이 전체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사랑 고백을 했구나. 그런데 너는 지금 이게 꽃을 선물했다면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러면 이건 후건을 긍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꽃을 선물했다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뭘로 가는 거야? 선물했다면 이렇게 가니까 이건 무조건 긍정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왜냐하면 등산을 하지 않았다?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다? 부정이잖아. 근데 하나가 뭐냐? 하나가 전건, 후건 긍정을 하거나 전건 부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어떤 뭔가가 있어. 어떤 뭔가가 전체 지문이 있는데 하나는 후건을 긍정해야 돼. 그러면 꽃을 선물했다를 후건으로 하면 꽃을 선물했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사랑 고백을 하면 꽃을 선물했다라는 전체 문장이 있는데 전건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꽃을 선물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로 사랑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이건 그대로 이건 안 건드리는 것 같아. 이것도 전건 부정을 하던 전건 긍정을 후건 부정을 하던 전건 긍정을 하던 요 틀은 안 건드렸어. 그치? 다만 여기에서 후건 부정은 얘를 틀리게 해서 얘가 아니다로 간 거지. 그러면 전건 긍정은 얘를 틀리게 해서 얘가 맞게 하는 것으로서 얘가 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떤 틀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사랑 고백을 꽃을 선물했다와 사랑 고백이다가 있어. 그치? 그리고 지금 뭔지 모르는 하나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거꾸로. 자, 먼저 요렇게 만들 수 있겠지? 요거하고 요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꽃을 선물했다, 사랑 고백을 했다 정해져 있잖아. 그럼 두 가지를 만들어 보자. 자, 1번. 네가 한 걸로 먼저 해볼게. 사랑 고백을 아니야.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네가 한 걸로 만든다면 이게 전건이 되고 이게 후건이 되는 거지. 그치? 맞잖아.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얘가 나오는 건 두 개밖에 없어. 후건을 긍정하거나 전건을 부정해야 돼. 그러면 자, 먼저 후건을 긍정해보자. 사랑 고백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꽃을 선물했다면 꽃을 선물한다. 사랑 고백이다. 그럼 결론이 뭐야?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이다. 이게 전건 후건이야. 그런데 그럼 결론이 뭐가 돼야 돼? 결론은 꽃을 선물했다네. 그치? 요게 결론이 되는 거지. 요거 두 개가 합쳐서 이거 되는 거니까.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이다. 어떤 게 있어? 그런데 하나가 꽃을 선물했다야. 이거야. 그러면 하나가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어? 어느 날 꽃을 선물했다를 통해 사랑 고백을 했다. 이렇게 가네. 여기 사랑 고백을 했다네. 사랑 고백이다. 뭐 이상한데? 이렇게 가야 돼. 이 말대로 하면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이다. 그래서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가는데
왜냐면 두 개는 줬거든. 하나는 뭐야? 꽃을 선물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어? 사랑 고백이다. 이건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네가 이걸 전건으로 쓴단 말이야.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 고백이다. 좋아. 이렇게 가자. 그러면 먼저 후건을 긍정해야 돼. 사랑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자 지금 이거와 이거는 주어졌고 꽃을 선물한다. 사랑 고백이다. 결론.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 아우씨. 헷갈려. 꽃을 선물했다면 이게 전제야. 그리고 사랑 고백이다가 결론이야. 그래서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이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진 거야. 맞지? 그래서 이게 전건이고 후건이야. 그래서 사랑 고백이야. 그러면 후건을 긍정하거나 전건을 부정해야 돼. 꽃을 선물하지 않았다면 사랑 고백이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근데 꽃을 선물했다가 있잖아요. 후건을 긍정하면 사랑 고백이다로 가야 돼. 사랑 고백이라면 이렇게 가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 선택지에 이게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지.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사랑 고백을 했다면 사랑 고백이라면 그 다음에 이게 전건이고 꽃을 선물했어. 그리고 결론은 무조건 사랑 고백이야. 그러면 후건 긍정을 하면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대로 하면 사랑 고백이면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왜? 후건 긍정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전공 부정을 해. 사랑 고백이 꽃을 선물하지 않았다면 사랑 고백이 아니다. 이건 말이 돼. 그치? 사랑 고백이 아니라면 사랑 고백이 아니다. 이건 이상해. 그치?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있는 것만 확인해 보면 돼. 여기에서. 자, 먼저 첫째는 후건 긍정식으로 해보자. 후건 긍정식이야. 후건 긍정식일 때 1번으로 하는 거야. 1번으로. 만약 사랑 고백이라면 그럼 이거 아니지. 그치? 1번 안 되잖아. 1번 아니. 후건 긍정식으로 간다면 만약 사랑 고백을 하면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면 두 번째로 하자. 꽃을 선물한다면 사랑 고백을 한다면 꽃을 선물했어. 사랑 고백을 한다면 꽃을 선물했어. 그러니까 사랑 고백이야. 1번으로 가면 후건 긍정이야.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이야. 그럼 1번 안 되지. 안 되지. 자, 봐봐. 자, 지금 디귿을 먼저 하는 거야. 디귿을 먼저 보는 거야. 자, 먼저 후건 긍정식으로 두 가지를 만들어 보자 이거야. 후건 긍정식으로. 자, 후건 긍정식이야. 1번으로 만들어 볼게.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 고백이라면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되지. 그럼 2번으로 만들어 보자. 2번. 사랑 고백을 했다면 꽃을 선물해. 그런데 꽃을 선물했어. 후건 긍정이니까. 그러니까 사랑 고백이야. 말이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 고백을 했다면 꽃을 선물했다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두 번째 거로 2번으로 가보자. 선택지 2번. 후건 긍정이야. 자, 사랑 고백이라, 네 걸로 한번 해. 사랑 고백이라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을 한 것이다.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이다. 꽃을 선물했다가 후견이야. 그런데 만약에 후견이야. 꽃을 선물했다면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다. 후견 긍정이라는 부당한 추론이다. 후견 긍정. 난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얘기해봐. 7달락 3회. 7달락 3회. 7달락 3회. 어떤 전제랑 또 다른 전제인 꽃을 선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달락 2번, 3번에 각각 그 전제가 있고 정건을 긍정하면 오늘이 일요일이다. 후건을 부정하면 그는 정산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꽃을 선물한다가 있으니까 선물한다가 있고 이게 긍정이니까 후건 긍정식이 되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 꽃을 선물한다를 이게 정건인지 후건인지 모른다는 거잖아. 근데 정건에 가려면은 정건에 가서 오류가 되려면은 부정식이어야 되는데 꽃을 선물한다가 긍정이니까. 그럼요. 꽃을 선물한다가 긍정이니까 그럼 이건 무조건 후건 긍정식으로 가야 되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오류가 나는 건 후건 긍정식이나 전건 부정식이 있잖아. 근데 전건 부정식은 말이 안 돼. 왜? 전제가 꽃을 선물한다니까. 그러면 무조건 후건 긍정으로 가야 돼. 그러면 후건은 뭐가 돼? 꽃을 선물한다가 돼. 그러니까 전건은 뭐가 돼? 사랑 고백을 한다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면 꽃을 선물한다라는 후건 긍정이 만들어진다. 맞네. 브라보. 그치. 그래. 분명히 내가 이해했는데. 맞아. 이해가지 이제. 네가 나를 가르쳤다. 오우. 정말 좋은 스승은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는 거야. 맞아. 이게 꽃을 선물했다는 긍정이니까 긍정이므로 반드시 후건 긍정식으로 가야 돼. 그러네. 꽃을 선물했다는 전제가 이게 전건으로 갈 거냐 후건으로 갈 거냐 해서 전건으로는 갈 수가 없어. 왜? 전건 부정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후건 긍정식으로 가니까 꽃을 선물한다는 무조건 후건으로 가야 돼. 그러네. 오케이? 스승님 잘하셨어요. 아니 내가 이거 가서 다시 볼 때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와서 보니까 또 헷갈리네. 자, 그 다음에 질문. 16번 보자. A를 바탕으로 A 특정 호르몬의 혈중 농도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네. A를 바탕으로 보기에 질문에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 네 번째 독서에 해당되는 거네. 자, 먼저 보자. 질문이 뭐냐면 그레이브스 병이야. 이거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이게 어디에 있느냐? 3단락의 4번에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뭐냐?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질병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지문에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학생 일이 뭐냐? 주사하면 혈중 TSH의 농도가 감소하는 약물을 개발해야 됩니다. 라고 했거든. 지금 이건 어떤 거야?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TSI가 어디에 있느냐? TSI. 여기에 봐봐. 이 병은, 자, 3단락에 5번 한번 보자. 3단락에 5번. 이 병은 TSH의 수용체에 TSH를 대신하여 결합하는 항체인 TSI 항체가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이 그 병의 원인이야. 그러면 농도를 감소시키는 약물을 개발하면 TSH가 아니라 TSI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걸 만들어야지. 그치? 왜? 5단락에 보면 뭐라고? 3단락에 5번에 TSH의 수용체에 TSH 대신에 TSI 항체가 체내에 생성되는 거래. 그래서 병이 되는 거래. 그러면 지금 TSH가 아니라 TSI를 줄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게 TSH가 아니라 TSI의 농도를 줄여야 되겠지. 이해가지?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 그러니까 학생 1이 들어있는 1번, 4번, 5번은 나가리입니다. 그럼 2번 보자. 주사하면 혈중에 TRH의 농도가 높아지는 약물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자, 2단락에 2번 한번 봐봐. 자, 2단락에 2번에 보면, TRH, 읽어볼게.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거야. 호르몬 방출시키는 것을 분비하여 뇌와 수체를 자극하면 뇌하 수체 전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대.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 그레이스번은 정상보다 높은 거야. 그럼 야, 안 되잖아. 지금 얘는 병이 뭐야? 그레이브스 병이야. 그레이브스 병이 뭐야?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높은 거야. 근데 지금 TRH는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거야. 가뜩이나 높은데 더 나오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번 틀렸지. 그럼 2번 들어가 있는 애 2번 날라가지. 그러면 야, 남아있는 건 이거 하나로 3번밖에 없는데? 그치? 그럼 3번 보자. 3번이 뭐냐? 주사하면 혈중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하는 약물을 개발해야 돼. 당연하지. 왜? 그레이브스번은 갑상선 호르몬이 높은 것 병이니까 이걸 낮춰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4번. 주사하면 TSI 항체가 TSH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합하는 걸 방해하는, 지금 이 병이 뭐야? 어딨어 이거? TRS 대신에 그레이브스 병은 여기 3단락에 5번에 보면 이 병은 TSH의 수용체에 TSH 대신 뭐가 붙는데? TSI가 붙는데. 근데 지금 학생사는 뭐라 그랬어? TSI가 I 항체가 붙지 못하게 하는 걸 만드는데 맞잖아. 그러니까 학생 3과 4가 정답이 되겠지. 오케이? 또 고전소설에서는 지금 1시간 반 지났네. 잠깐 쉬었다가 고전소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질문이 있니? 고전소설? 이게 20년 봉투문의 고전소설 뭐 하나 있네. 3점짜리 틀렸네. 요거 하나 보고 시작. 3점짜리니까 21번 틀렸지. 자 보자. 자 4번 한번 봐봐. 영영전과 달리 운영전은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사랑을 성취하도록 함으로써 당대의 질서에 도전하여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작가의식이 나온다 그랬거든. 야 봐봐. 지금 당대의 질서는 뭐야? 사대부나 이런 거지. 또는 왕. 그치? 그런데 당대의 질서에 도전하여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다면 지금 운영이가 죽으면 안 되지. 그치? 여기서 현실적 문제는 뭐겠어? 궁녀의 삶이지. 다른 남자 만날 수 없어. 무조건 누구만 봐야 돼? 자기가 모시는 왕만 봐야 돼. 그러니까 왕족만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문제에 순응함으로써 자살해버리고 끝나는 거잖아. 그치? 현실, 이거, 영영전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운영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가 궁녀였잖아? 운영이가 궁녀인데, 김선비를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을 하지. 그래서 끝내는 이게 발각되니까 어떻게 돼? 운영이가 자살하지. 목매달아 죽지. 그리고 김생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거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한다면 운영이가 죽으면 안 되지. 이 시련을 뚫고 도망가서 김생하고 잘 살아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치? 몇 번이라고 했니? 2번 보자. 운영전과 영영전은 모두 궁녀와 선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여기까지 맞아. 신분과 관계없이 맞아.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했던 자유연애의 독자층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다. 맞지? 그렇지?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다 맞았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현대시도 하나 틀렸어. 3점짜리 틀렸네. 자 29번 보자. 자 이거 현대시는 해설해야 되겠다. 잠깐 쉬었다 가자. 오케이. 네, 거기에서 시간 다 잡아먹었어. 아이씨. 자, 그 다음에 현대시가 하나 틀렸네. 3점짜리. 자, 한번 보자. 산새도 3점짜리니까 29번 틀린 거지.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자, 원래는 내가 울고 싶은 거야. 근데 나 대신 산새가 울고 있어. 그래서 감정이입이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산새는 왜 우노? 심해 산골, 깊은 산골이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산새가 그리워하는 것. 산새는 왜 울지? 깊은 산골, 고개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왜? 넘기가 어려워서. 왜? 산수갑산 가는 길이거든. 산은 날이네. 이 눈은 뭐냐? 시련을 의미해.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이게 뭐냐? 심해산골 가는 길이 더욱 험난하게 만드는 시련의 요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늘도 하루길 70, 80리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어. 자, 미련 때문에 가다가 말고 하면서 60리는 돌아서서 가기도 했다라는 얘기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미련이 남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불귀에 불귀, 다시 불귀. 불귀라는 건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대한 미련이고 A 구조가 나오지. 불귀, 다시 불귀. 산수갑산. 이게 화자가 그리워하는 이상향으로 볼 수가 있어. 산수갑산에 다시 불귀, 다시는 가지 못하네.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15년 전분을 못 잊겠네. 15년 전분 삼수각산에 대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온다. 앞에 나왔던 게 다시 나오니까 수미상관이 나오고, 삼수갑산 가는 길은
길은 고개의 길. 그래서 김소월의 산은 삼수갑산에 대한 그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고향이 너무나 그리워. 근데 이젠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개념. 그 다음에 보자. 29번 보자. 보기 1과 보기 2를 첨가해서 삼수갑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건 뭐냐? 표상 공간은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시인의 정서와 상상력이 작동한 결과 생산된 것으로서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새롭게 표상으로서 실제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그렇지.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실제적인 공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공간으로 보는 거지. 따라서 시인의 주관적인 정신이 반영되어 독창적인 장소성으로 재생산된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장소의 역할로 규정하기보다는 요거 밑줄 쳐봐. 시인의 내면 장소로 특징을 지우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삼수는 함경남도 북서쪽에 있는 고장으로 국내에서 가장 추운 지대에 속한다. 겨울에는 평균 영하 16에서 18도에 이르고 눈이 수척의 높이로 쌓인다고 한다. 갑산은 함경남도 북동쪽에 있는 고장으로 삼수와 마찬가지로 매우 춥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두 지역 모두 지형이 험한 데다가 유배지로 이름이 나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이다 라고 했어. 자, 2번 한번 봐봐. 눈은 내리네. 아까 눈은 시련이라고 얘기했었어. 와서 덮이네. 시련이 계속 쌓이는 거네. 라고 한 점에서 삼수갑산은 실제 장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했거든. 그런데 보기 2에는 실제 장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 장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 이것도 틀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 삼수갑산은 실제 하는 공간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덧붙여졌다는 거야. 이상향이라는 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게 덧붙여진 거야. 그러니까 상상의 공간은 아니라는 얘기지. 실제 하는 공간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실제 하는 공간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했거든. 틀렸지. 몇 번이라고 했니? 1번 보자. 1번하고 2번은 정반대인데 삼수갑산은 춥고 고립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제 장소로서의 삼수갑산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맞지?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자 고전 운문입니다. 32번에서 34번 고전 운문에서 다 맞았네.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거 들어갑시다. 세 번째 게 22년 파이널 3회입니다. 해놓고 22년 파이널 3회 보시면 여기 있다. 자. 됐니? 뜯지 마. 어차피 엄매 안 했잖아. 네. 저것도 내기는 했지만 사실 엄매가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될 줄 알았거든. 그래서 받은 거거든. 근데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거 하고 하나 정도, 한두, 요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래봤자 여섯 문제니까 12문제니까. 요거 빨리 끝나면. 자, 들어가 보자. 1번에 5, 2번에 2, 좋아. 3번에 4. 틀렸네. 4번에 3, 5번에 4, 6번에 4, 7번에 5, 8번에 5, 9번에 2, 10번에 1, 11번에 3,
12번에 5, 13번에 4, 14번에 4, 15번에 5, 16번에 1, 17번에 2. 몇 개 틀렸니? 아니, 됐어. 야,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거 일동장류가 나왔네 또. 요거 고전 우문입니다. 18번에 2, 19번에 4, 20번에 2, 21번에 4, 22번에 3, 23번에 5, 24번에 2, 25번에 1, 26번에 5, 27번에 2, 28번에 4, 29번에 2, 30번에 3, 31번에 5, 32번에 1, 33번에 4, 34번에 5. 자, 여기에서 첫 번째 1번부터 6번 사이의 질문. 내가 너한테 이거 줬나? 이거 안 줬지. 잠시만. 우선은 독서에서 틀린 게 있니? 몇 번? 몇 번 틀렸는지 좀 얘기해 줄래? 10번. 또? 14번. 또? 두 개? 하기도 애매하고. 자, 보자.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3단락 한번 봐봐. 자, 3단락에 보면 3단락 쭉 한번 읽어볼게. 빌렘 플루서는 그가 살아가던 시대를 원형 극장형 담화와 공허한 그물형 대화가 지배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형 극장형 담화는 뭐냐? 서커스, 로마의 콜로세움 등과 같은 구조를 띈 담화 형태야. 현대 사회에서는 신문,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 정보의 수신자인 대중은 우연히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신할 뿐이고 받을 뿐이야. 대중매체에 의한 평이한 정보는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었어. 그리고 정보의 수신자인 다수의 대중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그들에게는 수용 가능한 단순한 정보가 제공돼. 대중매체에 의해 제공되는 평이한 정보는 잡담, 수다, 욕설, 소문의 확산 등의 공허한 그물형 대화에 거치며 폭발적으로 확산돼. 그럼 그물형 대화라는 건 뭐냐? 대화에 참여한 모든 파트너가 중심을 형성하고 정보들의 합성은 전체 망의 영역에서 확산을 통해 일어나. 그런데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의 그물에서는 정보가 단순화되고 변형되어 사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정보를 합성하는 진정한 대화는 없어. 그럼 1번 봐봐. 기억이 뭐냐면 어딨어? 기억이 어딨어? 뒤에 있네. 소통의 위기에. 자, 그럼 4단을 한번 보자. 이러한 소통의 위기는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통의 위기는 어디를 얘기하는가? 바로 맨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진정한 대화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 그게 여기서 기억의 뭐야? 소통의 위기라고 본 거지. 그러면 1번 보자. 일방적인 정보 제공만 존재하고 창조적인 의사소통 과정은 없다. 맞지? 그치? 진정한 대화는 없다 그러니까. 몇 번이라 그랬니? 3번 보자. 대화적 매체가 범람하고 그러면 매체가 범람한다는 건 새로운 어떤 매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범람이 뭐야? 끌어넘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대화적인 매체가 막 만들어지고 담화적 매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담화가 뭐야? 대화잖아. 그러면 대화적 매체가 멈추고 대화적 매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14번 제발 14번 교차 흐름형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어. 자, 교차 흐름형 방식이야. 원수의 방향과 여과수의 방향이 십자 모양으로 교차된다 라고 얘기했거든. 요거 잠깐만 어디를 보냐면 3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3단락에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 막 분리형 운전 방식에는 막힘형과 교차 흐름형이 있어. 그런데 막 교차 흐름형은 어떠냐? 둘의 방향이 수직을 이루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흘러간다면 하나는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야. 서로 90도로 수직이 되게끔. 이게 교차 흐름형이야. 그러면 4번 한번 봐봐. 원래 물의 방향과 여과수의 방향이 십자 모양이 된다. 십자 모양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는 이렇게 간다면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지. 몇 번이라고 했니? 네가 틀린 건데 몇 번? 3번 보자. 자, 막힘형 방식보다 운전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어서 경제적이다 라고 했거든. 자, 이거 끝부분 한번 읽어볼게. 교차 흐름형은 찾았니? 3단락에 맨 마지막 부분. 어디에 있냐면 여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교차 흐름형은 찾았니? 오른쪽 지문의 밑에서 5번째. 교차 흐름형은 어디야? 교차 흐름형은 분리막의 표면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강한 유속을 형성하기 위해 큰 용량의 펌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막힘형에 비해 운전 에너지 비용이 더 든다 그랬어. 그러면 막힘형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게 교차 흐름형이 많이 드는 거지. 근데 얘 뭐라 그랬느냐? 막힘형 방식보다 운전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든대. 아니 더 들지. 그래서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다음 거 18번에서 23번 사이에 질문? 18번. 보자.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밤의 경치가 창망하구나. 아득하구나. 아무것도 안 베이고 연해 육지 가까운 바다의 각 호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일랑말랑 하는구나. 배방은 선실을 얘기해. 선실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한강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왜? 이게 지금 얘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임금의 서신을 가지고 천황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임금 대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되고 복된 자리거든. 사신으로 간다는 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옛날에 외국으로 나간다는 건 거의 목숨을 내놓고 나가야 돼. 왜? 첫째, 풍토병. 그 지역에만 있는 풍토병. 둘째, 예를 들어 가다가 산적을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거나 이럴 수 있거든. 죽여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란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건 괜찮아. 왜? 내가 임금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니까 난 죽어도 좋아.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때 당시 충신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죽어. 부모님보다. 그건 최악의 불효야. 불효 중에서도 최고 나쁜 불행이 뭐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야. 그럼 유교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내가 외국에 나가서 풍족국이나 뭐 해적을 만나고 산적을 만나서 미리 빨리 죽어 부모님보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불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래? 심란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뜩이나 심란한데 큰 바도가 일어나니 태산 같은 성남물결 천지가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 2만 가마니를 실을 수 있는 배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늘에 올라가서 땅 밑으로 내려가니 12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있고 굽은 나뭇가지처럼 굽어있고 쉬운 두 폭 초속돛은 지푸로 만든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러있구나. 굵은 울의 잔벼룩은 등 아래에서 진동하고 성난고래와 동안용, 여기서 고래와 용은 파도를 상징합니다. 물속에서 희롱을 하니 방송에 요강 타고, 타고는 뭐냐면 침 뱉는 그릇이야. 양반들이 침 뱉는 그릇. 요강 타고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에 배방에 널빤지는 잎사귀 우는 것처럼 움직이는구나. 뿌드득 뿌드득 막 이렇게 우는 거지. 이윽고 해가 돋거늘 장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의 문을 열고 문손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 와, 장관이로구나.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있겠느냐. 구만리 우주 속의 큰 물결 뿐이로구나. 자, 그 다음에 폭으로 들어가서 좌우를 살펴보니 복만이, 산봉우리 이름이야. 산봉우리 이름 복만이 상립하여 깎아지른 듯하여, 이런 뜻이야. 깎아지른 듯하여 상립하여 경치가 기절하다, 기이하고 절기스럽다.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지. 송삼 죽배 균녀 등 감 다 모두 동청색이다라는 건데, 요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소나무, 삼나무, 대나무, 잣나무, 귤, 유자 등 이런 뜻이래. 그래서 삼남 죽배기 동유 등에 다 모두 동청이로구나. 그 다음에 왜 봉행, 시중드는 일본인들이 6놈이 금도총에 앉아있구나. 검문소에 앉아있구나. 인가가 소조하여 드물고 여기 세 집 저기 네 집 합하여 세게 되면 4, 50호가 안 되더라. 집 형성이 궁융하여 어려워서 노적거미가 갈고 나야 곡식무더기가 쌓이고 나서야 굿보는 외인들이 굿 구경하는 일본인들 이 산에 앉아 구경을 하는구나. 그 중에서 사나이는 머리를 깎았을 꼭지만 조금 남겨서 고추상투를 하였으며 발 벗고 바지 벗고 칼 하나만 차 있으며 외녀의 치장들은 머리는 아니 깎고 밑기름 듬뿍 발라 뒤쪽으로 잡아매어 쪽두리 모양으로 두껍게 꾸며있고 그 끝은 휘어다가 비녀를 꽂았는데 무슨 무럼노소 귀천하고 귀천노소를 마련하고 얼레빗을 꽂았구나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라락 한번 볼게. 나는 놀기를 좋아하고, 잠깐만, 문제가 몇 번이었지? 18번. 가와 나의 공통점이구나. 보자. 나는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한다. 다 그래. 나는 일이라면 딱 질색이다. 내가 일을 싫어하는 까닭은 분명하고도 정당하다. 일은 나를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부지런을 필수록 나는 점점 더 나로부터 멀어져서 낯선 사물이 되어간다. 일은 내 몸을 나로부터 분리시킨다. 일이 몸에서 곁들여져 일 따로 몸 따로가 될 때 나는 불안하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소외된 노동으로 밥을 먹었다. 나는 이제 아무데도 붙여주는 곳이 없고 기웃거릴 곳도 없어서 혼자 들어앉아 있다. 또 막 무는 개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요즘 나의 일이라는 것은 하루에 그저 두어 줄씩 장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때때로 그마저도 하고 싶지가 않다.
그리란 아무리 세상 없이 잘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몇 줄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적 바탕은 훈민정음 24자를 이리저리 꿰어 맞추고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 글을 쓸 때 오른손에는 연필, 왼손에는 지우개를 쥔 내 모습은 부지런할 곳이 없고 숨쉴 공기가 모자라는 것이다. 다 큰 사내가 어찌 연필과 지우개만으로 세상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렇게 도저히 못한다. 지난 봄에는 글쓰기를 아예 작정을 하고 놀았다. 내가 사는 마을에서는 집을 짓는 공사장이 있다. 40평짜리 목조주택을 짓는데 설계에 허세가 없었다. 낮고 순한 집이었다. 나는 그 공사장에 가서 목수들과 안면을 트고 그들이 하는 일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목수들이었다. 목수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목수들은 나를 귀찮아하면서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목수들은 허리춤에 여러 가지 연장을 차고 있었다. 젊은 목수들의 연장은 아름답고 그들의 망치질이며 톱질과 대패질은 행복해 보였다. 세상의 재료들을 재고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일으켜 세우고 고정시키는 자들의 기쁨으로 그들의 근육을 꿈틀거렸고 날이 선 연장들은 햇빛이 빛났다. 아, 연필과 지우개는 잊혀져야 마땅할 것이다. 공사장 옆 나무 그늘에서 목수들이 먹다 남긴 소주를 마셨는데 내 마음은 슬픔과 기쁨이 뒤엉켜져 기뻤다. 전기톱이 나무 속을 파고 들어가는 소리와 망치로 못대가리를 때리는 소리는 듣기에 편하다. 소음이 어째서 편안하고 아름답게 들리겠는가? 그 의문이 또 나를 들볶았다. 아마도 그 소음은 인간의 근육의 힘이 이 세계의 재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듣기에 편안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음을 편안해하는 내 마음은 나 자신의 결핍이고 불행일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외인들과 목수들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4번 봐봐. 가에서 외인들은 화자가 외적 모습을 관찰하는 대상들로만 마무리되는데 오케이. 그치? 외적 모습만 쭉 나열돼 있지. 나의 목수는 글쓴이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마지막 단락만 읽어보자. 공사 중인 집의 처마 끝에 매달려 못질을 하는 젊은 목수는 그 다음으로 나를 주눅들게 한다. 그러나 누구의 삶이든 고달프고 스산해져 있지 않겠는가? 나무들이 좁아서 뿌리가 비어져 나온 옥수수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새로운 슬픔으로 지나온 슬픔을 위로한다. 옥수수 잎에서 먼 바람 소리가 들린다. 놀다 보니 봄은 다 갔고 내 사랑하는 젊은 목수들은 짐을 다 짓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라고 했거든. 자, 18번. 18번. 자, 그러면 네가 아까 몇 번? 18번.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거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거 나에서 그러니까 왼쪽 지문 있지. 왼쪽 지문의 끝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나는 불안하다. 직접적으로 감정 얘기했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나는 불안하다. 끝부분에. 그러면 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가뜩이나 심란한데 자신감들을 직접으로 나타냈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몇 번이라고 했니? 4번. 4번 보자.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병렬형으로 A, B, C, D 병렬형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랬거든. 근데 가에만 봐봐.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그냥 가만 봐봐. 가만. 가에 시각이라는 건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되겠니? 시점. 그렇다면 시점은 누구의 시점이 돼 여기서?
시적 화자의 시점이 되는 거지. 그럼 시적 화자가 나 지금 그리워요, 나 산수갑산 그리워요 라고 얘기하다가 다양한 시각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다양한 시각이 틀렸어. 이것은 시적 화자는 한 명이잖아. 그치? 또 오케이 아닌가? 오케이. 30번 보자. 자, 다음을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게 뭐냐라고 했어. 자, 이거는 원생목유록이네. 오케이. 세조는 개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한 후에 어린 조카인 단종을 위협하여 왕위를 받았다. 이를 의롭지 않다고 생각한 사육신은 단종 보기를 시도하다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김효 어디에 있지? 양이가? 여기에서 그냥 앞뒤 문맥으로 봐봐. 반대 세력을 제거한 후 어린 조카인 단종을 위협해서 양위를 받았다. 그럼 이거 뭘로 해석해야 되겠니? 왕위 이렇게 되겠지. 왕꽝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좋아. 질문 좋아. 그러던 중에 계획에 문제가 생기자 무신인 유흥부는 예정대로 실행하자고 했지만 문신들은 거사를 뒤로 미루자고 했다. 비밀이 탄로가 나서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사육신이 체포되어 고문을 받을 때 유흥부는 문인들의 우유부단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원생목유록은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3번 봐봐. 칼 어루만지며 길게 휘파람을 부니는 세조를 처단하려는 계획이 성공한 순간에, 야, 성공했니? 성공하지 못해서 단종 폐위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조를 차단하려는 계획이 성공한 순간에 만족감을 상상한다. 이건 잘못된 거지. 그치? 몇 번이라고 했니? 1번. 의제는 여기의 핵심은 단종을 가리키고 있고 하무는 단종을 위협하여 왕위를 받은 세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어디 보자. 하무. 왜 없지? 칼 어루만지며 길게 휘파람을 부리는 세조를 차단하려는 계획이 성공한 순간에 이건 아닌 거고. 네가 몇 번이라고 그랬지? 네가 한 거? 1번 보자. 의제는 단종을 가리키고 하무는 단종을 위협하여 양위를 얻은 세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지? 다시 한번. 의제는 단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무는 단종을 위협하여 왕위를 얻은 세조를 가리킨다. 그치? 자, 봐봐. 여기 첫 번째 시 있지. 두 번째 시 말고 첫 번째 시. 왕망은 거짓 임금이요. 의제라고 받든 것은 거짓이었네. 단종이라고 받드는 것은 거짓이었네. 고국의 백성들은 항우에게 다 가고 세조를 얘기하는 거지. 세조에게 다 가버리고 이런 거거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옛일곱 신하만 의제는 단종 폐위고 그 다음에 단종은 항우는 단종을 위협하여 왕위를 얻은 세조를 가리킨다. 그 다음 또
없어. 그럼 다 끝난 거네. 그러면 우선 찢은 거 있잖아. 찢은 거부터 먼저 좀 해줘. 그리고